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헬로 BOJ 브론즈4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뜨거운 붕어빵이라는 문제부터 풀 차례인데요. 먼저 패키지부터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14로 만들고 클래스까지 마저 만들게요. 자바 클래스에서 BOJ 한 후에 뜨거운 붕어빵 11945번이네요. 이렇게 만들고 메인 함수까지 만들게요. 메인 함수 만들고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붕어빵.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호돌이는 안암역을 지나가다 한 붕어빵 장수를 만났어요.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붕어빵 2개 주세요. 안녕을 3번 해줬으니 붕어빵 3개. 붕어빵 2개의 값을 내고 3개를 받은 호돌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호돌이가 붕어빵 하나를 꺼내 한 입을 물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만 붕어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거꾸로 떨어졌대요. 붕어빵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땅에 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좌우가 뒤집힌 모양으로 착지했답니다. 호돌이가 붕어빵을 한 입 물기 전 모양의 입력으로 주어지면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떤 모양인지 추적하세요. 뭔가 되게 생뚱맞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입력 출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는 두 개의 정수 m과 m이 주어집니다. 0부터 10 사이로 주어지네요. 두 번째 줄부터 n개의 줄에 걸쳐 붕어빵 모양이 주어집니다. 공백을 나타내는 0 또는 붕어빵을 나타내는 1의 총 개수 m개가 주어진다고 해요. 입력으로부터 주어진 붕어빵이 좌우가 뒤집혀진 모양을 출력하래요. 예를 들어서 5, 7이 주어지면 여기가 5줄이 주어지고 이 길이가 7개인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쵸? 요걸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를 좌우 반전해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소리죠, 여러분. 오히려 입 출력을 보면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좌우 반전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요거는 사실 버퍼드 리더로 풀면은 고민 없이 푸는 분들이 많았고 풀이도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것도 스캐너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캐너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문제에 주어진 거 그대로 nm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넥스트 인트로 받고 인트 m s.넥스트 인트로 받을게요. 두 개 받았죠? 받고 나면 5, 7 이렇게 샘플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요. 포 intI는 0부터 m번 받겠죠? 뿔뿔 이렇게 받아갔고요. 여기 사실 m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 좀 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텍스트를 받을 건데 캐릭터의 배열로 받을 거예요. 배열로 텍스트라는 애를 받는데 넥스트 라인으로 원래는 이렇게 받았는데 라인하고 투 캐릭터 어레이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은 요 한 줄을 받잖아요. 요 한 줄을 받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그냥 요거를 썼어요. 거꾸로 저는 얘를 그러면 여기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요 값이 들어올 거고 요거를 여기서부터 거꾸로 탐색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요거의 길이가 m이니까 여기에서 j로 보는데 요거를 m-1부터 j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주고 j-마이너스라면 문자열을 거꾸로 탐색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sout으로 템프에 j 번째를 출력해주면 되겠다. 텍스트죠. 죄송합니다. 되겠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한 칸 한 칸 내렸으면 안 되고 한 칸씩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 한 글자씩 출력을 거꾸로 출력을 하니까 한 글자씩만 출력을 하고 요 포문이 끝나면 여기서 한 줄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틀릴 것 같아요. 왜 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한번 디버깅으로 걸어볼게요. 요 문제가 약간 그렇게 쉽진 않아서 봐볼게요. 왜 틀리게 되는지 여기를 디버깅으로 걸었을 때 자 봐보세요. 딱 걸리죠? 처음에 557을 잘 받아요. 557을 잘 받고 요 텍스트 값에 저는 얘가 들어오길 바래요. 들어오길 바라는데 한 줄 딱 넘겼을 때 이 텍스트에 뭐가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왜냐면
넥스트 넥스트 인트 하면 얘를 받고 넥스트 라인으로 했을 때 요 뒤에는 여기를 얘는 탐색을 하고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허공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에러가 나죠.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보게 되냐면은 얘를 아 밑으로 한 칸 안 내려가니까 여기서 한번 요걸 해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샘플이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샘플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왜 잘 나오지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으로 해볼게요. 디버깅으로 하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봐보세요. 여기에 걸렸을 때 요 위에 있는데 얘가 넥스트 라인을 하게 되면서 요 빈칸을 한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걸렸을 때 이 라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가 001, 0000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왔을 때 한 줄 그 다음 잘 읽고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잘 읽고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쭉 잘 읽게 돼요. 그래서 다 돌았을 때 콘솔에서 보면은 원하는 대로 값을 출력을 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 잘 되는구나 해서 얘를 한번 제출을 해보게 돼요.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쭉 가다가 뭔가 이런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왜 이런 에러가 생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볼게요. 뭐냐면은 이 M 자리가 0이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M이 0이 왔어. 그러면 이걸 하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걸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0이면은 뭘 입력을 더 이상 뒤에 입력 값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값을 줘봤어요. m이 0보다 클 때만. m이 0보다 작으면 뭘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죠. 그 다음에 예제를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잘 나와서 얘를 가지고 제출을 해보면 이건 빼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그 뭐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걸 좀 고민하다가 여기서 뭐 질문을 받는데 약간 뭔가 계행으로 끝나지 않는 행위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M이 아닌 행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봤냐면은 그러면은 이 SC 스캐너의 넥스트 라인은 한 줄을 그냥 읽는 거거든요. 한 줄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줄이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막 공백이 있고 이렇게 있어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한 줄을 무조건 읽어요. 근데 샘플이 혹시나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의 말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행으로 끝나지 않는 행위 있다고 이분 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읽지 말고 넥스트로 한번 읽어보자. 넥스트는 봐보세요. 넥스트 라인은 이렇게 하면 요걸 그냥 한 번에 통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공백이나 탭 이런 게 있으면 여기까지만 읽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해서 요걸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그냥 전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이 맞는지는 저도 예측으로 저는 그냥 예측으로만 생각한 거라서 이게 뭐 확실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봐보세요. 그럼 여기다 또 다시 디버깅을 돌려볼게요. 이 문제로 다시 가서 복사를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넥스트는 넥스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차례대로 잘 받아요. 이렇게 좀 메커니즘이 다르죠. 그리고 얘는 개행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행이 오든 공백이 오든 거기에 따라서 딱 잘라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도 개행을 한번 안 해줘도 얘가 바로 받는 이유는 요 넥스트 인트를 했죠. 근데 이 공백이 있어 여기 뒤에 뭐가 바로 안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데이터 얘를 바로 읽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로 한번 제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질문 게시판에 그래서 정말로 개행으로 끝나지 않는 데이터가 백단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그걸 추측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잠시만요. 제가 근데 여기서 고치면서 이걸 빼버렸네요. 빼면 안 되는데. 아까 그거 m보다 클 때만 얘를 해줘야겠죠. m보다 크지 않으면 읽을 게 없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면 m보다 m이 0이게 되면 요거 sc next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제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 m보다 큰 거를 조건에 넣어주고 다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 요거를 메인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것처럼 개행으로 끝나지 않은 데이터가 있나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요걸로 하니까 정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데이터는 근데 뭐 어쨌든 여기 보면 샘플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되긴 하지만 요거를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넥스트 라인으로 받아도 되고 넥스트로 받아도 되니까 근데 이거는 넥스트 라인으로는 에러가 나서 이번에는 요 넥스트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과목 선택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자바 클래스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OJ 과목 선택이 11948 하고 메인 함수부터 해서 스텝에서 넣기 열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JOI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역사, 지리 총 6과목 시험을 봤다. 각 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JOI, 이 사람은 조이라고 불러도 되나? 네 과목 중에 세 과목을 선택하고 역사, 지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다. 시험 점수 합이 가장 높게 나오도록 과목을 선택할 때 이 JUI가 선택한 과목의 시험 점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앞에 4개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빼고 뒤에 2개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빼서 나머지 4개를 합하면 되는 문제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4개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죠? 34를 빼고 뒤에 2개 중에 작은 애 0을 빼가지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코딩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죠, 여러분. 그쵸?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스캐너 그대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하고 6개 다 썼습니다. 일단 6개를 다 쓸게요. B, C, D, E, F 이렇게 하고 썸이라는 하나를 만들게요. 0으로 만들고요. 포. 뭐 솔직히 조금 뭐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뭐라고 해볼까? 민
민 1, 민 1을 너무 그렇긴 한데 민 A 이렇게 하고 최대한 큰 값, 보통 큰 값 할 때 인티저점 맥스 인트 맥스 밸류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민 B 인티저점 맥스 밸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게 첫 번째 네 과목 중에 제일 작은 값이랑 뒤에 두 과목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여기다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폼으로 돌릴 거예요. int i는 0, i는 4. 앞에 네 과목, i는 뿔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얘를 사실 제가 이렇게 받았지만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 sum 값에다가 봐보세요. int 템프는 sc.nextInt 하면은 요 abcd를 차례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s라는 sum이라는 값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템프 이렇게 더해주면 요 네 과목을 차례대로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템프가 민 언더바 a보다 작으면 이 민 언더바 a의 값을 템프로 치환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요 포문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민 a에는 요 네 개의 값들 중에 네 개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여기 민 a에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썸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네 개 값이 더해진 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요거 네 개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운다고 했을 때, 그쵸? 요것도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는 보여준다고 했지만 이렇게 삭제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나요? 요 처음에 4개의 값을 받으면서 썸 값에 더해주고 이 4개의 값을 비교해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서 민 A에 넣어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뒤에 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포문을 근데 두 번만 돌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민 B로만 변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우린 여기서 뭐 해줘요? 출력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썸에다가 민 A 마이너스 민 B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돌려보면 228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제출까지 해볼게요, 여러분. 제출해보면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네요. 계속 요거를 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바꿔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문제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